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생각 인문학 이화선 지음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진 강력한 특성들 1. 열린 마음과 호기심의 눈을 갖고 일상을 낯설게 바라볼 줄 아는 삶, 즉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경험하는 관찰하는 삶입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모방하고 연결해 자신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펼치는 삶입니다. 3. 자신이 추구하는 창조의 가치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려운 과제에 즐겁게 몰입하는 삶입니다. 4. 새로운 생각을 펼쳐내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실행하는 삶입니다. 5. 나의 가치를 사회와 연결하는 함께하는 삶입니다. 관찰, 모방, 몰입, 실행, 함께는 곧 창의적인 삶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신에게 하는 5가지 질문. 1. 나는 관찰자인가? 창의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3기의 관찰은 매우 좋은 주제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2. 나는 모방하는가? 창의성의 뿌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배우고 빌려와 연결하는 능력, 즉 모방이기 때문입니다. 3. 나는 몰입하는가? 차곡차곡 몰입하는 시간이 쌓여 우리의 잠재된 능력을 펼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된다. 4. 나는 실행하는가? 5. 나는 함께하는가? 모든 지식은 관찰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일상이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익숙함 속에 숨어있는 새로움에 다시 집중해보는 것, 이것이 창의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관찰의 시작입니다. 관찰은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상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관찰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지요. 즉, 관찰이라는 방법으로서의 감각, 관찰의 대상으로서의 일상, 관찰이라는 행위로서의 기록과 수집, 이것이 바로 관찰의 키워드입니다. 시각적 관찰력을 뛰어나게 만드는 법, 본 것을 직접 그려본다. 묘사는 현상 전체를 보게 하므로 제대로 관찰하려면 반드시 스케치를 해야 한다. 본 것을 떠올려 그려본다. 시각적 사고는 보는 것, 그리는 것, 떠올리는 것,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시각적 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과 수집은 창의성의 원천이다. 수집은 특별한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오직 신만이 창조한다. 우리는 단지 모방할 뿐. 미켈란젤로, 존재하는 것들을 빌려와 연결하는 능력, 그것이 창의적 사고의 근간인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란 낡은 요소들의 새로운 결합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관련성을 볼 줄 아는 능력에 달려있다. 제임스 양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 모방의 과정에 배움이 있다. 나만의 것을 만들어가는 배움의 과정으로 모방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작품을 만들거나 문제를 푼 사람의 입장을 떠올리며 창조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의 스타일이 자신과 맞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지식의 답습과 모방 과정은 창조적 작업의 토대가 될 테니까요. 어린아이처럼 따라하며 배워라. 창의성을 발휘하는 삶을 목표로 삼는다면 카피형 모방은 당연히 배움의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장 사랑하는 것을 카피하라. 카피하고 카피하고 카피하라. 그 수많은 카피들의 끝에 자기 자신을 찾을 것이다. 야마모토 요지. 나는 도둑이에요. 최고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도둑이죠. 플라톤, 피카소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아이디어를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훔치는 아이디어들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언제나 소중히 여깁니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문화적인 유산으로서요. 마살, 그레이엄. 창조한다는 것은 쓸모있는 연상을 새롭게 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적 생각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관련이 적다고 생각할 뿐이다. 앙리 푸엔카레. 우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을 연결시켰는지 감탄합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그 사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특성, 용도, 가능성을 깨닫는 습관을 갖는 것이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나오는 아이디어, 강제로 연결해보는 습관, 무작위로 선택한 단어를 연결해 아이디어를 모으는 연습을 해보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한 아이디어는 다소 엉뚱하고 허무맹랑해 보일 수 있지만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강제 연결법의 이 점이 바로 상관없는 것을 연결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생은 우리에게 성공이나 만족감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주어 성장하게 만든다. 경지에 오른다는 것은 연습을 통해 그런 시련이 더욱 쉽고 여유로워지고 만족스러워지는 미스터리한 과정이다. 조지 레너드. 우리에게 뭔가 시도할 용기가 없다면 삶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니? 고흐가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실행이라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창의적인 사람들의 인생에서 꼭 빠지지 않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실패입니다. 실행도 생각의 과정이다. 창의성이 어떻게 발생되는 거죠? 오랜 생각 끝에 아인슈타인이 입을 열었고 그의 대답은 결합해보는 행위였습니다. 즉 최적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이다. 창의성은 성공적인 사고의 결과물들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경험과 지식을 통해 구축된 사고의 결과물이다. R. J. 스턴버그. 실패가 창조 과정의 중요한 이유는 효과적인 배움의 과정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의미는 근육을 키우는 과정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실패 원인 스펙트럼을 토대로 자신의 실패 경험을 분석해보세요. 대개 실패하면 실패의 감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실패가 벌어진 과정을 뒤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어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는 시도는 감정을 정리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뇌를 잇따를 쓴 뇌과학자 프레데리케 파브리티우스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인 아세틸콜린을 분비시키는 활동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1. 특정 대상에 빠져들기 위해 의식적으로 주의를 집중해 볼 것. 2. 신체 운동을 할 것. 3. 새롭고 놀라운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 의도적으로 새로운 곳을 찾아가거나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은 뇌의 호르몬 분비에 좋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시도하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칼 라거펠트,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느끼고 회의에 빠진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용기를 내어 행동에 옮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행하다가 실패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덜 후회한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단을 이루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집단을 이루어 협력해야 한다. 알랭드 보통. 우리의 창의성도 사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창의성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다움의 능력을 찾아 그것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할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보통 창의적인 인물을 떠올리면 고독한 천재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사회와 연결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통념에 맞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면 혼자 힘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잘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생각이 가장 새로운 생각을 낳는다. 팀플레이를 도와주는 공간과 활동들. 공간은 우리의 생각과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나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기. 창의성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다움의 능력을 찾아 그것을 사회적 가치와 연결할 때 비로소 발현됩니다. 2. 나의 능력을 인정해줄 곳을 직접 찾아가 생각을 외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또 나눌 수 있는 집단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 사회에 기여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곳에 먼저 다가가기. 모든 창조적 행위는 처음에는 한 개인과 객관적인 작업 세계의 관계에서 생겨나고 그 다음으로 그 개인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성숙한다. 칙센트미아이. 창의적 산물은 단지 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선택되어야만 탄생할 수 있다. 결국 창의성과 아이디어는 사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아이디어난 결과물이 창의적인 산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주류 집단의 눈에 들어야 하고 그들이 감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과물을 갖고 있다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현장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기꺼이 세상에 나의 존재를 던진다는 것, 자신을 인정해 줄 현장을 먼저 찾아 뛰어드는 시도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와 낯선 사람들을 찾아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창의성은 현장의 인정과 지원 없이는 사회와 연결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여를 고민하는 습관.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용기를 낸다. 알프레드 아들러. 나의 가치를 사회와 연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여를 고민하는 습관, 즉 내가 어디에 도움이 될지를 수시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세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꼭 도움을 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타인과 꾸준히 교류 연결한다는 점입니다.